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무려 1,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대 관객을 모은 영화 명량. 이 영화 명량에서는 날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명량해전의 날씨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명량해전이 날씨의 승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 어디에 있나요? 일단 뭐 명량해전이 벌어지기 전에 상황을 좀 보시죠. 네. 칠천량 해전에서 이제 원군이 이끌던 조선 수군은 일본 해군에게 134척의 군함을 잃었습니다. 경상 좌수와 배설만이 겨우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남해 쪽으로 후퇴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지요. 이때 이제 패전 보고를 받았던 조정은 모함으로 백의종군하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서로 재임명하면서 수군을 수습하게 합니다. 네. 사실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수군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흩어진 병사를 모았고요. 무기와 군량을 확보했는데요. 그는 병사들에게 민족의 생사와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다는 인식과 사명감을 고취시켰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겨우 12척밖에 남지 않은 배로는 해전에서 일본과 싸울 수가 없다고 판단한 조정은 이제 바다를 포기하고 육전에 합류하라고 명령을 하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네,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에 많이들 울컥했는데 정말 전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12척의 배와 또 일본의 이 왜구는 수백 척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인데 이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기 위한 비책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조선 수군이 이 넓은 바다에 싸워서는 거의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고민을 합니다. 적은 수의 배로 많은 적의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주 좁은 통로를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남해안에서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견내량 해협과 명량 해협 둘입니다. 근데 이제 견내량은 이미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순신은 천혜의 길목인 명량 해협을 결전의 장소로 선택을 합니다. 이곳은 이제 넓은 바다로 흐르던 물길이 좁은 해협으로 몰리면서 물살이 거세지고 회오리 물결이 생기는 곳이죠. 이곳은 물 흐르는 소리가 꼭 바다에 우는 소리와 같다 그래서 울들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조류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특히 뭐 사리 때에는 물살의 빠르기가 9에서 한 11나트 정도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배라도 감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해양기상인 조류를 이용한 승리 전략을 만듭니다. 그는 아주 좁고 빠른 명량수로 밑에 쇠줄을 설치하고요. 막대 장치로서 외적선을 걸리게 해서 강한 유속에 의해서 적선끼리 서로 충돌하고 전복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류가 강한 울들목에서 이순신의 함선 그리고 외선이 맞붙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조선 수군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도와주지는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득 든 생각이 전쟁에서 과연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일단 먼저 기록에 의한 명량해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명량해협은 이제 그 폭이 좁아서 실제로 한 번에 맞닿아 싸울 수 있는 배는 한 5개나 한 6척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외선들도 한꺼번에 공격하기 어려워서 12척의 조선 수군도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영화 명량에서는 기록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는 저는 이 감독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대로 만들면 좋겠지만 영화는 흥행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순신의 배 한 척과 왜군의 전함의 대결 장면 또는 배위로 난입해버리는 육박전 장면들을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영상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네. 근데 사실 조선 수군이 자랑했던 것은 포격에 의한 공격이었던 반면에 오히려 일본군의 장기가 뭐였냐면 배를 들이받아서 병사들이 상대편 배로 넘어가 갖고 네. 육박전을 벌이는 것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배에서 포격하고 활을 쏘는 장면만 만일 영화에서 나온다면 이제 속된 말로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장면을 만들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날씨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요. 전쟁을 치를 바다의 조류 그리고 지형을 잘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군은 그냥 무작정 들이닥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전사를 보면 말이죠. 승리하는 측의 장군이 날씨를 전쟁에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량해전과 비슷한 해전이 명량해전보다 1700년 전에 있었거든요. 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중에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기원전 480년 이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18만 명의 육군과 함께 1200척의 전함 또 3000척의 수송선으로 편성된 16만 명의 해군 등으로 그리스 원정을 나섭니다. 이때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육군은 패했죠. 이제 오로지 아테네 해군만이 살아남았는데요. 워낙 전력차가 크다 보니까 아테네의 이제 데미스토클레스 장군은 우리 울들목처럼 해협이 좁고 아주 조류가 강한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와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좁은 해협에서의 대규모 페르시아 함대가 수적 우세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진격해오던 페르시아 함대는 너무 밀집된 데다가 강한 조류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버려요. 이제 이때 그리스 함대는 페르시아 함대를 맹공격하죠. 조류와 바람의 도움을 받은 그리스 함대는 이 전투에서 겨우 40척의 손실로 페르시아 전함 400척 이상을 침몰시키거나 와. 납포하는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조금은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 명량에서 보면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과 맞대결을 벌이는 상대로 이 해적 출신을 이제 꼽거든요. 그분이 이제 류승룡 씨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던데요. 정말 이 해적을 이 수군 지휘관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기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사실 영국이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깨뜨릴 때 영국 해군 지휘관이 그 해적 출신이었던 드레이크였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일본 수군의 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 명나라나 우리나라 고려 또 조선이 가장 무서워했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였나요? 왜구입니다, 왜구. 아, 사실 명나라나 우리 그 조선 말기 또 조선 초기죠. 이제 고려 말기 때 굉장히 왜구의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왜구는 일본의 그 해적들로 이루어진 자들로서 명나라와 우리나라 해안을 쉴 틈 없이 찾아와 갖고 약탈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일본 수군 장군들은 매번 이렇게 해전에서 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해전에서 전투 경험이 많은 해적 출신을 썼던 거군요. 네,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그 일본 수군이 울들목의 조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대책도 없이 전투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 못지않게 조류가 강한 해협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전쟁 사례도 보면 말이죠. 조류를 이용해서 승리한 전투도 또 있습니다. 아, 12세기에 일본은 두 가문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들의 승부는 1185년에 벌어졌던 단노우라 그 전투거든요. 이때 미나모토군이 총 840척의 전함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에 맞서는 다이라고는 한 500척의 전함으로 맞섰는데 전투가 벌어진 간몬해협은 우리나라 울들목보다도 오히려 조류가 더 강해요. 아주 해오리 물결도 심하고 변화도 굉장히 심한 데입니다. 이때 미나모토 쪽이 조류를 이용해서 아주 크게 대승을 거두고 일본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일본 수군도 우리나라 울들목처럼 조류를 이용할 줄도 알고 또 정보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순신을 이기기 위해서 실전 경험이 많은 해적 출신을 기용을 했고 또 조류도 이제 전쟁에 아마 활용을 할 것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일본 수군보다는 더 네. 조류를 잘 활용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영화 속 재미있는 또 날씨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이날의 해전을 천행이라고 적고 있다고 합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직 위대한 장군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장군을 가졌던 우리나라는 참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